안녕하세요. 범블한복독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금감원이 이번 달 15일부터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 점검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당초 7월부터 가계대출을 쪼이려 했던 분위기가 두 달 밀리면서 9월로 스트레스 DSR 2단계가 밀리는 바람에 이런 무드를 그대로 타고 오른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수위가 거의 6조 원 가까이 폭증을 하면서 거의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되어버렸는데 가계대출 속도가 정말 빛의 속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난해 말과 비교해서 가계대출 증가율은 2.33% 정도, 당초 5대 은행이 목표치로 삼은 1.5% 정도를 거의 2배 가까운 수치로 벗어나는 궤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국내 주담대 궤적은 한번 분위기 제대로 타게 되면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문단속 제대로 하지 않으면 완전히 구멍이 뚫리게 되는 엄청난 대출 추세를 보일 수도 있다는 경계감이 일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개별 은행에 따라서는 평균치 2.6% 정도가 아니라 5.5% 가까이 대폭적으로 늘어난 곳도 있어서 이거 그냥 정책성 주담대가 은행 전체 주담대 중에 15%나 차지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부실 위험에 직면하게 될 수 있는 이 대출 파일을 찍고 있는 은행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당연히 그동안 2%대로 주담대 금리를 낮추기 시작했던 스탠스를 완전히 태세 전환하면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불과 한 주 전만 해도 주담대 금리 2%대로 내려왔으니 어서들 와서 대출 받으라는 이 광고성 문구까지도 도배가 되던 분위기, 한 주 만에 철퇴를 맞고 있는 건데, 국내 은행 대출이 이런 식입니다. 무조건 자기들 비즈니스에 유리한 대로 최대한 금리를 땡겨주고 밀어주고 하다가도 분위기 쎄하게 돌아가면 바로 창구 닫아버리는 일들이 어디 한두 번이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치고 빠지는 이 금리 영업을 해왔으니 한 달 만에 6조가 늘어버리는, 그것도 정책 대출 비중이 압도적인 파이가 되어버리는 사태가 벌어진 거죠. 완전히 한국 부동산에 봄이 온 것처럼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무한대로 끌어쓸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문호 대개방이 일어나서 대대적인 홍보전이 벌어지던 분위기가 어느새 국민은행, 하나은행 주담대 금리를 0.13% 즉각 인상하기 시작을 했고요. 아무리 최우대 금리를 받더라도 이제 2%대 금리는 없다는 얘기예요. 3%대를 다 넘어선다는 얘기고, 하나은행 역시도 0.2% 정도를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 신한 우리 농협은 시장 상황을 보고 금리를 움직이려 하는데, 다음 주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본격적으로 금리 문턱을 좁힐 것으로 보여지죠. 이렇게 은행 영업은 되게 치고 빠지는 모습 그대로 시전하고 있는데, 완전히 무슨 저금리의 봄이 온 것처럼 나대던 모습들이 일제히 철퇴를 맞기 시작한 것도 금융당국 스스로가 자초한 이 대출 규제를 스스로 뒤로 물려버렸잖아요. 9월달로. 당연히 대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규제가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전반에서도 훈훈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으로 착각하게 해서 특례 대출이 거래 동선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니까 이렇게까지 대출이 6조 가까이 폭증을 하게 된 건데, 지금에 와서야 현장 시중은행 상황을 본다는 것도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일이고요. 이미 전체적인 대출 가이드라인이 뒤로 밀려있는 상태인데, 이 각계별로 점검을 한다 해서 이미 주워 먹을 건 은행들이 다 주워 먹었을 겁니다. 특례 대출 소진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어서 집중적인 대출이 이 파이 안에서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대출 관리를 하는 것도 좀 엇박자가 나는 게 분명해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니 하반기 금리 상황이 비상시국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깔아놓은 부채들은 죄다 고금리에 정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하반기 금리 상황은 거의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는 변수가 부지기수란 얘기예요. 지금 시중은행이 상반기에 세계의 모든 금리가 다 안정적인 수준으로 내려온 것처럼 주담대를 공격적으로 내려서 지금 서울 집값의 거래량을 뚫게 만든 이 인위적인 거래 동선을 가능케 한 이 자금 백업 역할을 했던 건데, 이거 어디까지나 대외적인 금리 상황에 반응해서 나온 스탠스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완전히 뭐 각계로 움직인 동선이었는데 이게 난리가 난 거고요. 지금 연속해서 지난달 6조가 넘었고 이번 달도 아마 6조 수준 넘어갈 것 같습니다. 거의 뭐 배가 수준으로 정책 대출 물고 들어오려는 수요가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금융당국에서도 뭐 덜컥 뭐 이런 사실에 대해서 위기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러니 15일부터 비상을 돌리면서 시중은행 가계대출 차단하기 위한 이 블러킹에 들어간다는 건데, 너무 정책적인 움직임이 도저히 분간이 안 될 만큼 혼조세라는 얘기죠. 한쪽에선 대출 풀어주려고 DSR 훅 밀어버리고, 다른 한쪽에선 시중은행 대출 상황 보려고 현장 점검에 들어가는 거고, 이 당국에서는 PF 문제 해결 위해서라도 집값이 더 올라가도 좋은 거 아니냐라는 뭐 발언까지 나와서 발칵 뒤집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의 디테일한 컨트롤이 많이 약화가 돼 있는 것으로도 보이고요. 결국엔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집값 상승폭에 대한 이 성격이 짙어서 지금 한두 달 사이에 서울 집값이 오르는 현상은 조삼모사. 액면적으로 나타나는 지표만 좀 그럴싸하게 보이지, 실제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치고 나갈 만한 내구성을 가지지 못한 이 시장의 약세 현상은 앞으로 부채 문제를 촉발점으로 하반기 아주 크게 터져 나올 가능성 높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눌러놓은 금리 문제나 PF 문제, 이익금융권의 부실 문제 등등등 이 부동산 시장은 거의 난세를 만나고 있다고 말해도 될 정도로 어려운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서울 집값에만 핀조명 쏴대면서 오른다, 반등이다, 불장이다 라고 외치는 건 이 보는 이로 하여금 정말 애석한 마음이 들 정도인데, 이게 뭐 당연히 지금 가계부채 급등을 하니까 금융당국에서 급하게 제동 걸기 위해서 컨트롤에 들어가는 모습과 일치하는 부분 아닌가. 결국 이게 아닌데 라는 얘기죠. 한국 부동산 시장이 자금적으로 창의적인 거래가 성사가 돼서 자금이 선순환되는 이 구조의 시장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단막극으로 끝날 수 있는 아주 간헐적인 시장의 캐릭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걸 자금의 흐름을 쫓아서 보면 단적으로 지금 시중은행이 움직이는 금리의 변동 모습만 봐도, 또 이걸 통제하려는 수순에서 이루어지는 보이지 않는 규제의 장막이 쳐지는 것만 봐도 딱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아마도 지금 서울 집값을 움직이는 이 자금의 흐름은 너무 인위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시장이 이길 장사 없습니다. 결국 시장은 알아서 스스로의 문을 열고 닫는 이 자동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그냥 여과 없이 그대로 계속 열어두려 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코끼리 엉덩이를 꼬챙이로 콕콕 찔러서 앞발 들게 한들 뭐 그렇게 들고 있던 코끼리 앞발이 계속해서 올라가 있을 수는 없는 거죠.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코끼리는 다시 그 다리를 내릴 거라는 얘기죠. 부동산 시장은 이처럼 거대한 덩치를 가진 시장입니다. 아무리 전후 좌우를 찔러서 거래라는, 그리고 집값이라는 융통성을 만들어낸다 해도 결국 시장은 시장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한국 부동산의 위기라는 얘기죠. 자꾸 앞발을 들게 만들고 있는데, 이게 자칫 자산의 무게 자체가 부채로 겹겹이 쌓여가게 되면 결국 그렇게 들었던 발을 내리는 순간 우르르 완전히 뭐 시장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대외 변수는 둘째치고 국내에선 초반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 부채의 누적화, 결국 이거 무게감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건데, 물리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더라도 돈은 인생의 모든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아마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있는 화폐일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부채 문제는 PF나 가계대출이나 주담대나 공통적으로 대외적인 금리 변동의 환경을 떠나서 가장 위험하게 조성되어 있는 이 부동산 극한의, 북극과 같은 혹한의 환경이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에 이미 조성이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러니 당국에서도 이게 부담스러우니까 시중은행 가계대출 수위를 점검하겠다고 나선 거고, 규제책은 9월로 밀어버린 거고, 서로 뭐 박자가 엇박자가 안 맞으니까 대출 수요는 이때다 싶어서 더 올라타려 하는 겁니다. 한국은행 역시도 다음 주 기준금리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8일에서 12일 사이에 하게 되는데, 볼 것도 없이 12번 연속 동결 수순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최근에 불거진 가계대출 급증과 관련해서 이 매파적인 발언을 충분히 던질 것으로도 예상할 수 있는 게, 너무 뭐 한은의 독자적인 행보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훈수들이 화살처럼 날아드는 바람에 워낙 기준금리 빨리 낮추라는 성화가 자자한
누가 뭐 중앙은행인지 헷갈릴 정도로 여기저기서 뭐 기준금리 인하를 빨리 내려야 한다는 주문이 많아서 선을 긋는 발언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도 미국의 대선 판도, 그러니까 11월까지 이런 입장 그대로 밀고 갈 겁니다. 누가 대통령의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금리 환경은 극과 극으로 달라질 가능성 높은데, 하나는 그대로 미국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섣불리 뭐 10월에 움직였다가는 뭐 한 달 남기고 자칫 오판으로 인한 역주행 금리 역전, 도리어 금리를 살짝 내렸다가 급격하게 올려야 하는 이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어서 물가 수준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예의주시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 당분간 아무리 서울 집값이 들썩여도 금리는 요지부동이다. 그리고 기금 고갈과 스트레스 DSR 9월 시행이 되면 집값은 반짝했던 반딧불이 모습 깜쪽같이 감추게 될 겁니다. 그러니 전혀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아주 냉정하게 시장 바라보시면서 갈 길 가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집값은 하반기에 다시 꺾일 가능성 아주 높아요. 불장은 저기 포항제철 용광로 속에서 튀는 불꽃 감상하면 되는 거고, 서울 집값은 단기적인 널뛰기, 그 상승폭 고스란히 다시 반납하면서 국내외 엄청난 변수들의 카운터 펀치 맞고 휘청거릴 가능성 많다는 얘기입니다. 버티면 이긴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주거 비용은 타이밍 싸움입니다. 얼마나 내가 손실 보지 않고 내 비용을 세이브하느냐. 결국 진입과 퇴로라는 두 가지 문을 잘 열고 닫아야 한다는 건데, 지금 상황에선 섣불리 달려들었다가는 내상 입을 확률 높습니다. 시장 자체가 장기적인 곡선 그리면서 상승하는 장이라면 충분히 그 궤적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도 해볼 수 있겠지만, 이거 살짝 들어올린 그냥 손가락으로 찔끔 올려놓은 장이라서 장기적이지 못하죠. 오히려 지난 하락장보다 더 급하게 훅 꺼질 가능성도 있기도 해서 상당히 자제를 요하는 시황임은 분명합니다. 하반기 11월까지의 수위는 점점 이런 위기가 고조되다가 이런 국면이 거의 파상적으로 터져나온 사태들이 여기저기서 관측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니 대비 잘 하고 계시다가 골든 타이밍 잡는 것이 제일 좋은 전략일 수 있겠습니다. 결국 국토부에서 발표한 수도권 아파트 가격 추세적 상승 어렵다는 관점도 이렇게 다변화된 집값 상승 요인의 궤적보다는 이걸 오히려 꺾어 놓으려는 변수적인 요소가 국내 집값 시장을 강타할 요소가 많다는 걸 복선으로 깔고 말한 것으로 보이는데, 공급 부족과는 뭐 거리가 멀다는 설명도 덧붙이고 있죠. 말미에 가계대출 강하게 조이겠다는 말도 덧붙였는데, 여하튼 지금 부동산 시장의 집값 움직임은 역시 인위적으로 움직인 자금이 아주 단기적으로 변화의 조짐을 만들었다는 이해가 깔린 말이기도 해서 앞으로 집값은 상당한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 잘 지켜보시면서 타이밍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시중은행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 부채 문제가 개인에서부터 기업, 그리고 건설 현장, 정부에 이르기까지 6천조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한 달 만에 6조가 다 돼가니까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죠. 결국 11월 미국의 대선 판도에 따라서 금리 환경은 극으로 가게 돼서 그냥 한꺼번에 엄청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상황도 전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집값의 추세가 굉장히 거세게 보도가 되는 것 같지만 실은 그닥 광범위하게 공격적으로 오르는 상황이 아니라서 잘 지켜보시면서 하반기 대변화의 변곡점 찍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오빤빠람 목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